안녕하세요, 여러분. ICT가 좋다의 오여민입니다. 혹시 반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팹리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팹리스는 직접 생산을 의미하는 fabrication과 뭐뭐를 빼고의 의미를 지닌 리스의 합성어로 반도체 칩 설계와 생산 등이 분업화된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서 칩 생산은 반도체의 설계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에 위탁을 하고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반도체 회사를 의미합니다. 대만의 시장 동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세계 상위 10대 팹리스 기업의 1분기 매출이 394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본격화로 스마트폰 생산량이 증가하고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과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고속 전송, 서버, 자동차, 산업용 어플리케이션 등 높은 스펙의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팹리스 회사의 비즈니스 기회도 점차 확대되고 있죠. 세계 시장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미국의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기업이 나란히 2022년 1분기 글로벌 팹리스 톱 10의 상위권을 나란히 차지하고 있고 대만, 중국 기업이 뒤를 따르고 있는데요. 2분기에는 가전 관련 반도체 비중이 큰 팹리스 기업의 역성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도시봉쇄 방역 정책, 계절적 비수기 등이 복합작용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물론 당장 톱 10의 순위 변동은 크지 않겠지만 미국의 시네틱스, 대만의 하이믹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LX 세미콘과 같은 기업의 진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세계 팹리스 시장 규모는 아직 1% 수준에 불과하고 국내 팹리스 기업이 대체로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형국이긴 하지만 최근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 팹리스 기업 육성과 지원 계획의 뜻을 밝히면서 국내 팹리스 기업들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내 팹리스 기업 중 선두주자로 꼽히는 LX 세미콘이 매출 1조 원을 넘어 세계 10위 상위권에 근접하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향후 수익성 개선을 위해 차량용 반도체 등 고성능 칩 영역으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차그룹과 독일의 다임러에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면서 사업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카이스트에 반도체 관련 미래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LX 세미콘 미래연구센터를 설립하기도 했죠. 연구센터는 향후 반도체 산업의 필수인 다양한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과제를 추가 발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팹리스 기업 LX 세미콘을 필두로 파운드리와 반도체 설계를 양대 축으로 반도체 사업을 재편할 계획이라고 밝힌 DB하이텍, AD테크놀로지, 제주반도체, 어보브 반도체, 텔레칩스, NCN 등 다양한 기업이 업계에 포진하고 있어 국내 팹리스 성장에 큰 원동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파운드리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한 파운드리 비용 상승, 지정학적 충돌, 인플레이션 문제, 이로 인한 업계 신기술, 신제품 개발 어려움 문제 등 글로벌 시장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함께 따른다는 건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 기술이라는 점에서 인재 확보와 지적 재산권, 즉 IP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고 팹리스에서 파운드리까지 이어지는 생태계 초석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설계 교육 과정 등을 개설해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반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핫한 분야, 팹리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ICT 이슈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유튜브 채널 정통방통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으니 꼭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의 ICT가 좋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